반면에 민주당은 이 외연 확장 차원의 보수 인사 영입 행보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또 한 명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으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해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국민의힘 김상국 의원의 지지 선언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함께했으면 좋겠다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후보의 전북 익산의 유세가 예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익산에 김상국 후보가 도착을 해서 함께 또 지원 유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입당 가능성이라든지 유세 지원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입당 가능성도 좀 높게 점쳐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합리적인 얘기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먹히지 않고 오히려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가장 보수적인 그런 후보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를 품지 못하고 극으로 가고 있고 다시 보수 중도로 가자니 김문수 후보의 존재가 이제까지 극우와 대화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통해서 예.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 후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년 이번 대선은 정말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느냐 압축 성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압축 성장을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김상훈 의원 같은 정말 좋으신 분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에서 함께하는 것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보수 인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발언이 어제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볼 보도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초대 총리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금은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요. 최근 며칠간 이렇게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냥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하고 재밌어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얘기예요. 그럼 나도 딴 얘기하면 되지 뭐.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협력해야죠. 같이 하려고 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했을까. 정계 은퇴 선언하고 멀리 하와이에서도 계속해서 SNS 메시지를 내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또 30년 전에 꼬마 민주당이 입당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글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마음을 좀 보였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고 어제 나왔던 홍준표 차기 정권 총리 내정설 이야기하자면 먼저 나온 보도에서는 꽤 진지한 제안이었다. 이게 홍준표 전 시장 측의 관계자 얘기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민주당도 그렇고 홍 전 시장 양쪽에서 선을 다 그었습니다. 이거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실체라기보다는 서로의 좀 마음이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처럼 경륜 있는 그런 분을 민주당으로 모셔와서 네.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라고 한다면 국민 통합에 굉장히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륜을 지금 은퇴를 통해서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함께하면서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압축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홍준표 후보와는 이제까지 손발을 맞춰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좀 손발이 안 맞아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부의 반대 의견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막걸리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또 이제 이현주 의원은 저희 MBN 나는 정치인이다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런 거 지금 저희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자리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일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홍준표 전 시장, 그다음에 뭐 좀 전에 김상욱 의원, 뭐 합리적인 보수다 우리가 끌어안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그럼 왜 그 민주당 출신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진보를 해왔던 분들 평생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했었고 당 대표까지 했었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 미친 정치의 끝판왕이다. 며칠 전에 한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괴물 국가가 돼가고 있다. 왜 그러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진중권 씨 마찬가지, 뭐 김경률 변호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합리적인 진보 세력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왜 그것을 끌어안지 못하는지, 왜 그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지. 네. 당장 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도 보수를 호소하시지만 실제 정책은 다 그 반대라는 것. 우리나라가 정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반대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데 저렇게 해서 공학적으로 표를 얻는 데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김상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왔던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정계를 떠났다고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못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러브콜이 양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좀 홍준표 전 시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이제 친분이 있는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좀 특사로 파견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SNS를 통해서 나는 이미 탈당했으니까 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내놨더라고요. 그 SNS 보니까 이제 한 지지자가 그거 오시지 못하게 해라라고 이제 쓰니까 답변으로 예.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신 거더라고요. 그냥 응답하는 차원에서. 네네. 저는 이것은 이제 저희 당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좀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은 김문수라는 대장선, 그러니까 그 전투를 할 때 해전을 할 때 대장선, 대장의 배죠. 예. 대장선을 따라갈 때다.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막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두가 동참해 주시라라고 이제 간곡하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말씀으로 대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국면에 좀 집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차원의 이런 공격적인 보수 인사 영입, 홍준표 전 시장의 총리 내정설은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으로는 생각보다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도 확장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의 전용계 의원도 나중에 홍준표 전 시장의 총리 영입 같은 경우는 정책 추진 국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 입당 여부에서는 당 내부에서 반발 기류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반발 기류는 전혀 없는 걸로 전혀 알고 없어요. 있어요. 네. 예, 아마 영입이 돼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무소속으로도 뭐 대구시장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뿌리가 깊은 분이시고 예. 또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말 형편없이 망가져서 그리고 또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좌지우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의 역사, 인연이 깊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륜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왔을 때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고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고 이게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은 정책과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시기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외연 확장 중인 민주당을 두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 사법부 압박 행보를 규탄하는 쪽으로 날을 세워갔습니다. 아침 출근길 요새 이후에는 일정이 아예 이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삼권 장악, 독재 정치,
지금 즉시 중단하라. 의회 독재, 사법 탄압, 이재명 세력 이재명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돈 들여가면서 이 법 저 법 만들어서 민주주의 파괴하지 말고 단순 명료하게 이재명은 신성 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은 신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불러서 청문회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대법원으로 달려가서 선대위와 함께 목소리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발언 들어보니까 자기가 레닌, 스탈린, 히틀러 공부 다 해봤지만 어떤 공산 독재 국가에서도 이런 법은 없었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공부를 잘 못하신 거죠. 공부를 못하셨어요. 예, 공부를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비판들이 저는 이재명 후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올라요. 아니 대법관 체포하라고 하신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영장 없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라고 하는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정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사법부 폭동과 관련해서도 잘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8대 0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됐는데 이걸 김정은이나 시진핑에서나 있을 수 있는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사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 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선동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떠오릅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그래서 본인의 당에서 일어난 일부터 정리를 하고 다른 당을 공격하는 것이 국민들의 귀에 들릴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들이 김 후보를 위해서 적극 도와달라, 움직여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지금 주변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주변의 의원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해왔다고 합니다. 다만 지지자들을 고려해서 떠밀려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조만간 결단이 있지 않을까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자면요. 이 김문수 후보의 사법부 압박, 규탄의 목소리 이런 발언의 배경은 그제 뜨거웠던 국회 법사위도 그렇지만 유세 현장에서 괴를 같이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차원도 있습니다. 연일 사법부가 좀 깨끗해야 한다.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었고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시 재소환을 해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장동의 이익을 환수한 거. 공무원들이 뭔 죄입니까? 돈을 왜 7천억밖에 못 벌었냐? 9천억 벌었어야지. 그러니까 배임죄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돈 안 받고 토지 개발 허가내준 시장 군수는 다 감옥 가야지. 어디는 허가내주면서 시 산하기관들이 무슨 계약했다고 제3자 뇌물로 걸더니 어디는 야 그거 민간업체에서 허가내주면 200억 준다는데 왜 안 받았냐. 그러니까 배임이다. 돈 받으면 제3자 뇌물, 안 받으면 배임 어쩌라는 거예요. 이 다음 날에 창원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깨끗한 사법부가 필요하다. 어제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고요. 요 며칠간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저 발언. 아니 대장동 그 민간 개발업자들, 그 브로커들 그럼 다 왜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습니까? 백현동 개발업자 수천억 원 이익을 몰아줘가지고 그 브로커 이재명 시장 선거할 때 최측근 김인섭 씨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 받고 지금 복역 중이에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감옥에 왜 가 있는 것입니까? 아까 폭력을 선동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야말로 헌재 판결 전에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 치고 이거 만약에 기각되면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승복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죠. 예. 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많은 주제들, 누가 탈당했고, 누가 어디 가 있고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의 삶에
앞으로의 5년 동안 사실 큰 영향 미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지나가는.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요. 예. 저는 진짜 제가 살아왔던, 제가 또 취재해왔던 대한민국이 맞나? 정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에요. 입법부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냥 독재기구가 됐죠. 이재명 후보 대표 이후에. 그다음에 행정부 30번 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고 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됐죠. 이제 사법부마저 초토화 직전인 것입니다. 예. 대법원장을 청문회 부르고 특검하겠다고 왜? 나한테 유죄 판결했다는 그 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예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려가지고 대법원 구성을 바꿔서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예. 대표적인 나라는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독재자 차베스가 똑같은 방법이에요. 대법관 늘려가지고 완전 장악했고 정부의 불리한 판결 하나도 못 내놓고 16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습니까? 좌파 포퓰리즘, 예. 국가 파탄의 대명사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친북 친중하고 반기업하고 동맹 무시하고 이런 나라가 되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당을 위해서 우리 당이 이번에 또 집권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 대목에서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K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헌법 84조의 해석,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큰 상황인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해야 한다.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민주당이 추진 중이고요. 응답자의 60%가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 중지해야 한다. 37%보다는 확연히 높았습니다. 자, 일단 어디까지나 여론조사긴 한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승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질문 방식 좀 달랐을 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재판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재판 받는 게 맞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는데 지금 바로 재판을 시작해서 대통령직 수행을 제대로 못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예. 다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사유로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검찰은 공소를 취소했고 대법원은 재판을 중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이고 미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네. 그런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 재선거하자는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 84조의 취지는 예. 기소가 아닌 소추를 중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국민의 선택 위에 사법부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네. 임기 5년은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헌법 84조가 이 부분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사법부가 국민의 뜻 위에 있을 수 없다면 우리나라 헌법은 상권 분립을 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법부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죠? 저 조사는 KBS와 한국리서치가 한 조사인데요. 예. 조사의 신뢰도까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저런데도 집권만 하면 곧바로 지금 다 법안 다 상정해 놨지 않습니까?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의 그 조항을 아예 없애버려 가지고 재판을 안 받게 하는 그런 법안.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되면 모든 재판 중지시키겠다는 네. 법안.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 구성까지 바꾸고 헌법재판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되는 거니까 완벽한 독재 국가로 만드는 준비를 이미 다 해놨습니다. 네. 그게 선거 끝나면 이제 곧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는 국민들께서 이것만은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